안녕. 블록체인 읽어주는 남자 전충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가치 있는 코인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코인, 시중에는 너무너무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가치가 있고 어떤 게 미래지향적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처방이 제대로 되죠. 처방이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가 우리 몸을 고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진단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처방이 제대로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인이라면 한 이 정도는 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 중에서도 세 가지를 넘어 네 가지까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대장주로서 가장 가치가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폐도 맞죠. 그래서 화폐적 관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낳은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 그 블록체인은 어떤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코인이든 간에 화폐적인 관점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 함께 우리가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면 분명 좋은 코인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상을 신청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치 저장 법칙입니다. 가치 저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품에 대한 가치가 저장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는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가치를 유입을 시킨 겁니다. 하지만은 코인은 어떤 내재적인 가치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면 내재적인 가치가 없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재되어 있는 가치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가치 저장이라는 것을 보기 전에 꼭 봐야 할 부분은 돈의 기능입니다. 돈은 어떤 기능을 통해서 돈이라고 우리가 하느냐? 첫 번째는 교환 매개입니다. 상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내 주머니에 있는 5만 원짜리가 상대방에 있는 5만 원짜리의 가치가 같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기능은 교환 매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치 척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5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천 원짜리, 500원짜리 각각의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척도가 얼마만큼 세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치 저장입니다. 가치 저장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지불력을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저장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돈의 기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세탁소에 셔츠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셔츠를 이틀 후에 찾아오세요 라고 영수증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가치는 영수증에 있나요? 셔츠에 있나요? 셔츠에 있지 않습니까? 셔츠가 실질적인 가치를 가졌지, 영수증은 그냥 교환 수단으로서 이 종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돈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처럼 종이 화폐를 발행을 해냈는데 1971년 이전에는 실질적인 가치를 연동을 시켰다라는 거죠. 실질적 가치를 가졌던 것은 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은 가치 저장을 지켜주지만은, 미래에 대한 지불력까지 지켜주지만은, 화폐는 FRB가 탄생한 이후로 달러의 가치도 90% 이상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못 받고요. 반대로 금은 우리가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는 돈으로서 인정을, 인류가 탄생하면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게 되었고, 올해 역사 동안 금이 실질적인 돈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그것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화폐를 발행해내면 상품의 가치는 오르게 되고요. 화폐의 가치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에 인플레이션이 5에서 6%라면 자산의 상승 가치는 약 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승 가치가 높은 인플레이션보다도 상승 가치가 높은 곳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에 투자를 선호를 하지만은 지금은 그 해지 수단으로서 우리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곳이 비트코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을 팔아볼 때 첫 번째 가치 저장 법칙입니다.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 국가에서, 한 은행에서, 한 기업에서 코인을 만들어 놓고 무한정 판매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치 저장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 법칙입니다.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어떤 상품이든 간에 이 법칙을 벗어나는 사례는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마스크 사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수요는 많이 원하는데 공급이 되지 않으니 이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그 강남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설에 있는 강남 쪽에서 살고 싶은데 그 땅을 더 넓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가에서조차도 그 땅을 더 넓혀서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수요와 공급의 부분에 정확하게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 화폐가 있고요. 금이 있고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특히 법정화폐는 종이화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국가에서 강제 통용령을 이용해 국민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종이화폐, 법정화폐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어떤 위기가 촉발할 때마다 화폐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있는 화폐 양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가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빼앗는 행위가 되고요. 국가에서는 화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화폐에 대한 효과까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가치가 높은 곳으로 자산을 이동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이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통제하는 게 금은 아닙니다. 전 국가에서 채굴을 통해서 금을 채굴을 하듯이 공급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공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어느 정도 희소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2100만 개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세분화는 되지만은 비트코인은 더 많은 양을 공급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반감기라는 것으로 공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지금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암호 증명 법칙입니다. 암호 증명 법칙. 이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블록체인은 채굴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으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노드가 있습니다. 노드가 있으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요. 전기를 공급을 하고 블록을 생성해냅니다. 그 블록을 생성해낸 대가로 비트코인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작업 증명이라는 포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분산되어 있는 곳에서 어떻게 도출을 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에 우리가 이 노드가 분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노드에서는 각각 해시 파워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연산 능력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능력치를 발휘를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문제 푸는 과정이 해시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해시 함수를 거쳐서 그 난이도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니까 블록을 생성하게 돼요. 그 블록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게 작업 증명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라는 블록체인이 생성이 되었다면 이 블록은 암호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명된 블록은 사실 위변조가 불가능하고요. 내재적인 가치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가 왜 가치가 있냐라는 거죠. 사실 이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우리가 정부 24시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증명서를 발행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증명서를 발행해낼 수가 있는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킨다면 어마어마한 원가 절감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현실로 시킬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등기소, 가장 단단한 등기소, 누구도 해킹할 수 없는 등기소가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비트코인 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DID, 탈중앙화된 신분 인증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 네트워크를 기능을 추가하고 만들어 나가면서 이 가치도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인 관점, 화폐적인 관점 함께 본다면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 2천만 원 수준이라는 것은 앞으로 월등히 높아질 수도 있겠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분산 저장 법칙입니다. 분산 저장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발행해내거나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간에 중앙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국가이든 은행이든 기업이든 간에 중앙에서 관리를 한다. 중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해킹에 취약할 수도 있고 중앙에서 편의대로 얼마든지 편집을 하거나 가치를 떨어뜨린다거나 임의대로 규칙을 변경을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불합리로 인해서 분산 저장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분산 저장 법칙이 사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전 세계에 채굴 기기가 분포되어 있고 연산 파워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 연산 파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채굴자들은 채굴 기기부터 부지, 설비, AS, 유지 관리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불을 한다는 거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소득을, 네트워크를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가 블록체인이고요. 블록체인을 다른 말로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는 거죠.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보니까 해커들이 해킹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기성세대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가기 시작하면 블록체인은 보안성도 높네.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함부로 바꾸지도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겠죠. 그러면 이건 화폐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하고 이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기술이다. 모든 게 중앙에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분산되어 있는 새로운 경제가 탄생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 전자지갑, ATM기기, 거래소, 뭐 가맹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 효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네트워크 가치입니다. 잭도시라는 트위터 창업자가 비트코인을 아주 옹호하는 옹호론자인데 유비쿼터스 화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모든 기기가 연결이 되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람 이렇게 모든 기기,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는 이런 사회에 사는데 그 속에서도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화폐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암호화폐입니다. 그 암호화폐가 지금은 비트코인이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라고 예견을 하면서 지금 모든 것을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채굴에 발생하는 환경 오염까지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처럼 화폐의 관점, 기술적 관점 모두를 살펴볼 수 있는 이런 해안을 가지고 코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블록체인 읽어주는 남자 전충기였습니다. 제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